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제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물론 20대까지 속아 돈을 빼앗겼습니다. 시민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행정기관이 마구잡이로 베거나 동의도 없이 옮겨 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4.3 사건 이후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이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돼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 의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해 산남 지역 응급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소식입니다.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최근 제주에서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찰에 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노인들은 물론 20대까지 속아 돈을 뜯겼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들어온 할머니가 창구 직원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합니다. 직원들이 이유를 물어도 서둘러 5만 원권 돈다발만 챙깁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 할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800만 원을 인출하려던 70대 할머니를 직원이 막은 겁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데 일단 전액 5만 원권 현금을 요구하시고 어떤 송금을 거부하시고 수표를 거부하시고 그리고 주위의 어떠한 의견을 무시하시고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쓴 남성이 주택가를 서성입니다. 이 남성은 잠시 뒤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냉장고에 넣어둔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은 모두 29건. 어제 하루만 17건이나 발생했고 대부분 미수에 그쳤지만 7명은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60, 70대 노인뿐만 아니라 20대 여성 2명도 속았습니다. 목소리가 다 비슷한 거 해서 어떻게 이게 우리 그 모든 게 노출이 되지 않나 가지게 되는데 알 수가 없지. 우리 이름까지 알고 전화를 걸려와서 딱 뭐 하는 게 100번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돈을 훔치는 행동책을 맡은 중국인 유학생 2명을 추가로 체포했지만 또 다른 용의자 2명은 이미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제주 지역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비교적 손쉬운 좀 지역이다 보니까 다수의 범죄자들이 제주도를 방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국제 공조 수사로 중국 현지에 있는 주범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심기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가꾸고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함부로 베거나 엉뚱한 곳으로 옮겨 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왕복 2차선 도로. 길가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인근 공터에는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기도 합니다. 갓길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길가에 심겨져 있던 벚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이곳에 주민들이 벚나무 50여 그루를 심은 것은 30여 년 전. 해마다 봄이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던 나무들을 제주시가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지난달부터 잘라버린 겁니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속이 상해가지고 나 막 울었대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삭막하게 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해놓는지. 지난 2010년 시민들이 결혼과 출산 등을 기념하는 생애주기별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던 제주 시내 공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심었던 나무 100여 그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공원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곳에 주차장을 만든 뒤 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은 겁니다. 나무 심기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나무만 심고 이후에 어떤 관리가 좀 미흡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녹지 관리의 어떤 보전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이런 정책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환경 정책이 시민들이 심어놓은 나무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주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평화로에서 뺑소니 사망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동승했던 44살 이모 경사를
특가법상 도주 차량 교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가자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가 인양된 뒤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족이 되고 싶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69년 전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었던 제주 4.3 유족들도 언제쯤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4.3 사건이 발발한 1948년 6살이었던 김태희 할아버지. 10여 년 전 아버지가 제주공항에서 총살당했다는 사실은 수영인 명부에서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유해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이거 몇십 년 동안 행불인이라고 공권력도 그래야 되는 건가? 제주공항 학살터에서 남동생을 잃은 오경선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유일한 혈육인 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시신 처자진 데 가면 쳤는 것 가오니 그게 원 핏줄이 나 혼자이신데 그 어떻게 산때. 지난 2006년부터 제주공항 등 8곳에서는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96구가 발굴됐습니다. 하지만 6년 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유해 발굴은 중단됐고 유전자 검사 비용도 부족해 92구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굴된 유해가 산화되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 방법이 개발되더라도 DNA 상태가 나쁘니까 적절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은 3,900여 명. 뒤늦게나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69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다른 지방 교육감들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와 세종시 교육감 등 4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추념식에 다른 지방 교육감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며 교육감들은 추념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산남 지역 응급 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 6명은 다음 달이면 모두 병원을 떠나게 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제주 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직하면서 오는 31일 사표를 제출하고 공중보건의 2명도 다음 달 13일로 복무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병원장과 가정의학과 의사들까지 응급실에서 근무하기로 했지만 중증 환자 진료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환자들도 급하게 와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하고 그 응급의학 하지 않은 선생님하고 이게 좀 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문제는 새로운 응급의학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전국적으로 응급의료센터가 늘고 기준도 강화돼 전문의가 부족해지자 연봉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자로 14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은 공중보건의 배치를 서두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 날짜가 맞춰집니다. 그게. 응급의학 전문의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마시고. 기본은 2명이고 어떤 더 될지는 좀 봐야 될 거다. 우린 더 요청은 좀 해달라는 수다. 산남 지역의 유일한 응급센터의 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귀포시 토평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레미콘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9살 현모 씨 등 22명이 부상을 입어 서귀포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한 제주시 아라동에 14년 만에 파출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아라파출소는 직원 14명과 순찰자 1대가 배치돼 아라동과 월평동, 영평동 등 지역 주민 2만 8천여 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라동 지역 치안은 지난 2003년 파출소가 문을 닫은 뒤 오라와 남문지구대가 맡아왔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에서 혐한 기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출신 교포의 자녀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은 지난 27일 상하이시의 시내버스에서 17살 고 모양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고양의 무릎 뒤에 앉은 뒤 자리를 피하려 하자 뒤통수를 때렸는데 중국 공안 당국은 버스의 CCTV를 확보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제주시 애월항에 정박 중이던 애월선적 6.2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해양오염 방제팀을 보내 방제 작업을 벌인 뒤 사고 선박을 인양했으며 밀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선박이 부두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침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고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20세대를 사전 분양한 뒤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 6세대를 입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사전 분양을 방치하면 과다한 분양가 책정과 투기 세력의 개입을 규제할 수 없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미분양 주택은 446호로 한 달 전보다 26% 늘어 지난 2014년 5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